공항에 들어서면서 이곳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켓, 대기줄, 탑승권, 일반적인 혼란. 하지만 여러분이 탑승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제가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친절한 미소와 반짝이는 자동 발권기 뒤에는 항공사와 공항이 조용한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함정과 트리거, 그리고 여러분이 순조롭게 여행을 할지 아니면 이륙 전에 수백 유로를 잃게 될지를 결정짓는 은밀한 함정으로 가득 찬 계획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결코 발견하지 않기를 바라는 비밀들로 기내의 승무원들에 의해 속삭여지고 보안 보고서에 묻혀 있으며 내부에서 게임을 본 여행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됩니다. 2026년 공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인내심, 지갑, 그리고 본능을 시험하는 시스템. 그리고 일단 그 조작을 해독하게 되면 당신은 결코 같은 방식으로 여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밀 1번, 항공사들이 당신이 절대 배우지 않기를 바라는 비상구 좌석의 요령. 모든 것은 항상 좌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개선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평범해 보이는 종류의 좌석, 비상구 좌석. 이 몇 센티미터의 다리 공간은 비좁은 악몽을 편안한 비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변형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이 작은 추가 공간에 대해 최대 85유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KLM은 이미 당신이 숨쉬고 있는 같은 공기에 대해 최대 150유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뛰어난 비즈니스 전략이지만 당신이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안다면 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항공사 승무원에게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 좌석을 무작위로 채우지 않고 협조적이고 차분하며 자신감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단서였습니다. 그 이후로 체크인할 때마다 저는 그런 승객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하며 조금 유머러스하게요. 직원이 저를 바라볼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비상구 좌석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 책임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방법은 절반의 확률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이 좌석을 관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속하게 선택해야 할 때 그들은 일을 쉽게 해준 사람을 선택합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만약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여기에는 미묘한 심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요청할 때 무엇이든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세요. 긴 다리가 있어서 비상구 줄로 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유가 사소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사람들을 더 수용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항상 아니라고 말한다면 대신 비상구 줄 근처에 앉으세요. 때때로 그 자리에 배정된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승무원은 대체자를 찾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기내 배치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보안이 당신의 몸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모든 사람은 바구니, 벨트, 노트북, 신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동안 보안 요원들은 조용히 다른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방도 신분증도 당신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수년 동안 공항 보안은 승객 관찰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해왔습니다. 이것은 고급 심리학 과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 손, 자세를 연구하도록 훈련받아 스트레스 지표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너무 큰 소리로 하품을 하거나 조금 과도하게 땀을 흘리거나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거나 연도 후 얼굴이 창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 중 어느 것이든 추가 검사를 위해 조용히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수년 전에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위협을 식별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은 여전히 오늘날 유사한 행동 분석 기술에 수백만을 쏟고 있습니다. 같은 게임, 새로운 이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감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승객 신고 시 출처나 신원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표적이 됩니다. 어떤 패턴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위로 선택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침착한 척하지 말고 실제로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주변을 인노센트한 척 바라보지 마세요. 그것은 초보자의 실수입니다. 몸을 이완하고 호흡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며 정중하지만 간결한 톤을 유지하세요. 백팩에 잊어버린 이 물병에 대해 비밀리에 패닉을 느끼고 있더라도 마치 이것을 1000번은 해본 것처럼 보이세요.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이 인노센트한 척 할수록 더 길티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녹아 들어가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보안은 당신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긴장을 기꺼이 잘못 해석할 것입니다. 비밀 세 번째, 당신이 결코 눈치채지 못한 문 앞에 요원 감시 게임. 당신은 탑승이 시작될 때 진짜 전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이 스캐너가 비프음을 내기 훨씬 이전에 당신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앞의 요원들은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고 쇼를 위해 미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중을 스캔하며 당신이 줄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과도한 짐을 조용히 추적합니다. 다음번에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책상에 앉아 타이핑하는 척하며 몇 초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들의 눈은 레이더처럼 움직이며 비정상적으로 가득 차거나 부피가 큰 기내 수화물을 가진 승객들을 표시합니다. 탑승이 시작될 때 이러한 이름이나 얼굴은 이미 정신적으로 기록되어 따로 분류되고 요금이 부과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 탑승을 시작하면 몇 초가 중요하며 줄에서 위반자를 잡는 것은 전체 작업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리 계획합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간 부풀어 오른 캐리어를 들고 있는 여행자가 조용히 있다고 생각하며 탑승구 중간에서 멈추고 그것을 체크인해야 합니다, 선생님 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직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0분 전에 그를 발견했었습니다. 지목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규칙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가방을 다리 옆이나 팔 아래에 두세요. 사무실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검은색 가방이 정말 더 잘 섞입니다. 그것들은 빛을 반사하지 않으며 밝은 색이나 패턴처럼 주목을 끌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가방과 배낭은 단단한 여행 가방보다 훨씬 쉽게 레이더 아래로 지나갑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목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그 요원이 당신의 가방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그 반대의 주장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탑승 대기 중일 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밀 네 번째, 요원들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숨겨진 수수료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탑승구에서 잡히는 것이 단순한 규정 문제가 아니라 이익 문제입니다. 라이언에어와 이지젯과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가방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원들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조용히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개인 물품이나 과도한 기내 수화물을 신고할 때마다 5에서 10유로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하루에 수십 명의 승객을 곱하면 갑자기 당신의 가방의 추가적인 센티미터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 돈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는 그런 바이럴 비디오들,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가방에 대해 게이트 에이전트들이 다투는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센티브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한 승객이 조용히 자신의 배낭을 수납함에 넣는 장면을요. 완벽하게 들어가지만 에이전트는 여전히 주장합니다.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아가씨. 고객은 항의하지만 요금은 이미 인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이트는 당신이 가장 힘이 없는 곳입니다. 가방을 다시 정리하러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에서는 다툼 때문에 비행기를 놓칠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카드 한 번 긁으면 끝입니다. 60유로가 사라지고 환불도 이의 제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방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여행 가방처럼 넓게 열리는 컴팩트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은 더 스마트하게 짐을 싸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각도에서 보기에도 잘 어울립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와 어두운 색상의 원단은 가방이 가득 차 있어도 더 작아 보이게 합니다. 2026년에는 수화물 규정의 적용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너스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절대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비밀 5. 매년 수백 명의 여행자에게 비용을 초래하는 수화물 체크인에서의 초보자의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심지어 경험이 많은 여행자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자발적인 수화물 체크인의 함정입니다.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여행의 통제를 포기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문 근처에 서 있습니다. 금속 틀은 바로 거기에 있고 호기심이 당신을 압도합니다. 당신은 가방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안에 가방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직원의 눈이 매의 눈처럼 당신에게 고정됩니다. 큰 실수입니다. 당신이 가방을 테스트하겠다고 자원하는 순간 그들에게 죄송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라고 말할 권한을 준 것입니다. 비록 한 뼘 정도 초과하더라도 그것은 60에서 100유로의 벌금으로 당신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찾은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행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가방을 검사에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방을 당신 가까이 뒤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만약 가방이 들어갈지 확신이 없다면 항공사 카운터 앞에서 확인하지 마세요. 조용한 구석이나 빈문을 찾으세요. 필요할 경우 조용히 테스트하고 조정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 재킷을 입거나 더 무거운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일부 전문 여행자들은 심지어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는 의류, 노트북, 충전기 또는 심지어 신발 한 켤레를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는 조끼나 재킷을 사용합니다. 이는 누구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 설계된 게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슬픈 진실은 항공사들은 당신의 가방이 그 기준에 닿는 순간 당신이 사실상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유혹을 참으세요.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는 그들의 설정에 따라 플레이하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밀 6. 항공사들이 비행 지연에 대해 계속 거짓말하는 진짜 이유. 비행기 지연이 30분에서 1시간,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며 문에 갇힌 적이 있다면 아마 처음부터 왜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당신을 통제 상태로 유지합니다. 항공사들은 만약 그들이 3시간 지연을 발표하면 승객의 절반이 고객 서비스 카운터로 달려가거나 환불, 예약 또는 식사 쿠폰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혼란이 발생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무해한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단지 30분 더 지연된다고 하면 당신은 차분하게 앉아있고 무엇보다도 문 앞에 머물게 됩니다. 최근에 제 어머니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손녀를 만나기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하고 있었고 항공사가 단지 30분만 더 기다리라고 계속 약속하는 동안 터미널에서 긴장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기계적 문제를 수리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며 언제든지 탑승을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실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전술이다. 작은 점진적인 지연은 불만을 줄이고 예약을 방해하며 사람들을 억제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비행 지연을 취소하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출발 시간을 예상보다 더 일찍 앞당기기도 한다. 목표는 환불을 최소화하고 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여행자의 스마트한 반대 움직임이 있다. 직접 비행기를 추적하라. 플라이트 라다, 사나, 플라이트 에웨레와 같은 앱을 사용하여 당신의 항공기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라. 만약 그것이 아직 나라의 중간에 있다면 30분 지연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긴장을 풀고 음식을 먹거나 다음 행동을 계획할 신호입니다. 문 앞에 붙어 있는 포로처럼 가만히 있지 마세요. 항공사들은 일정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들의 발표 뒤에 있는 심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비밀 7. 항공사들이 여러분이 연결편을 놓치기 전에 비밀리에 좌석을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공항을 가로질러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연결 항공편이 탑승 중이고 여러분은 몇 초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숨이 차지만 문이 보입니다. 비행기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려가며 직원이 죄송합니다. 좌석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사용하는 가장 은밀하게 짜증나는 시스템 중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측 취소입니다. 에어 프랑스는 시스템이 승객이 연결편을 놓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비행기에서 승객을 삭제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놓치는 것이 아니라 놓칠 것이라고 예측할 때입니다. 종이 위에서는 효과적으로 보이며 다른 여행객을 위해 좌석을 비워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터미널을 가로질러 전력 질주할 수 있었던 당신과 같은 승객들이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의 좌석이 떠나면 그건 끝입니다. 당신은 재배정되고 재등록되며 마치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추가 요금을 부과받습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모든 항공사가 같은 규칙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루프트한자는 연결편 승객이 비행기를 잡을 수 있도록 몇 분 더 비행기를 실제로 지연시키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는 기술이 당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에게 불리하게가 아니라. 그러므로 제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차하게 된다면 단순히 그것을 차분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귀하의 하차가 예측된 것이었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비자발적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이 문구는 중요합니다. 호텔, 식사 또는 현금 바우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방패입니다. 데이터 기반 여행 시대에는 단순히 나타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귀하의 운명을 결정한 알고리즘을 이겨야 합니다. 비밀 8. 취소 후 숨겨진 비행 크레딧의 함정. 비행기가 취소되면 혼란스러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카운터에서 긴 줄,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 다투는 승객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음 뒤에서 항공사들은 조용히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대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종종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작전입니다. 이것을 비행기 크레딧 함정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취소되면 항공사들은 환불 대신 여행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당신이 지불한 것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크레딧은 탑승권의 가장자리보다 더 날카로운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엄격한 유효 기간이 있으며 때로는 12개월처럼 짧을 수도 있고 종종 양도, 분할 또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일부 시스템이 조용히 시계를 재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행기를 예약하고 다시 취소하면 크레딧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발급 날짜부터 만료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행자들은 결국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모든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교활한 부분도 아닙니다. 일부 항공사는 이러한 크레딧을 사용할 때 서비스 요금을 공제합니다. 이는 다음번 비행 시 실제로 이미 당신의 돈으로 다시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가 승객의 주머니로 환급되지 않고
항공사 시스템에 갇혀 있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의 비행이 취소된다면 이 점을 기억하세요. 크레딧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의 승객 보호 규정에 따라 취소되거나 상당히 지연된 모든 비행에 대해 현금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하세요. 주장하세요. 당신의 자유를 조용히 빼앗는 편의로 당신을 유도하게 두지 마세요. 항공사가 여행 바우처를 발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당신의 돈을 우리 장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공항은 단순히 비행이 이루어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의 미로입니다. 150유로를 절약할 수 있는 비상구 좌석의 게임부터 보안의 조용한 행동 분석, 혼란 속에서 수수료를 받는 게이트 직원에 이르기까지 오늘 배운 모든 비밀은 2026년 여행이 어떻게 항공사에 유리하게 기울어지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지식은 게임을 읽는 방법, 적절한 순간에 미소 짓는 법, 어디에 서야 하는지, 군중 속에 녹아드는 법, 크레딧 대신 환불을 요청하는 법을 알게 될 때 권력을 뒤집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예외가 됩니다. 당신은 더 똑똑하게, 더 자유롭게, 더 가볍게 여행합니다. 이 8가지 비밀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반복되고 세련되며 정책으로 변장된 패턴입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으니 다음에 공항에 들어갈 때는 커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들어갈 것입니다.